중앙지방법원 형사 32부 재판 시작합니다. 25고합 1172호 사건 진행하고요. 저희 오늘 예정되어 있는 증인이 2시에 신원식 증인, 3시에 정진석 증인 그렇고요. 지금 변호인 의견서 내신 게 있으신데 요거 315조 관련돼서 요거는 저희가 오늘 예정되어 있는 증인 신문부터 순서상 먼저 진행하고요. 말미에 요 지금 주신 의견서 포함해서 기존에 정리했던 증거 체부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좀 의견 나눌게요. 네. 일단 신원식 증인 출석하셨으니까 앞에 나오시죠. 그리고 증언하시기에 앞서서 저희 지금 요 재판 관련 법에 따라서 중계 때문에 녹화하고 있고요. 근데 녹화는 기본적으로는 뒤에서 이 법정 전경만 찍고 있고 증인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클로즈업을 하거나 하는 건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증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오늘 지금 증언하실 내용 중에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그 피의자로 입건돼서 조사받으시거나 다른 사건에 기소돼 있으시거나 또는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업무상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셔서 증언 거부권 있으시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선서하고 증언하셔야 되고, 선서하고 증언하시다가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으십니다. 일단 선거 전에, 그러니까 선서 전에 제가 그 출생 연도만 한번 여쭤볼게요. 신문 좀 돌려받으시고 선서하시죠. 네.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정인 신원식.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시고 이 중계하는 것과 별도로 또 본인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녹음하고 녹취해서 그 부분 증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녹음 명하고요. 그리고 본인 그 녹음 때문에 이 앞에 마이크를 좀 입에 가까이 대시고 방향 맞춰서 말씀해 주셔야 녹음이 정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피고인 측 증인이시니까요. 먼저 주신문 하시죠. 저희가 지금 그 대접견실 영상을 전제로 해서 물어보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협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변호인께서 직접 재생. 네, 할 수 있습니다. 잘 바꿔야 되나? 잠깐만. 근데 이게 영상을 저희가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카메라에는 이 영상 화면은 안 잡히나요? 잡히는데 나중에 편집해서 하기 때문에. 영상은 중계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시죠. 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 다른 부분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안보실장님, 그 증인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행안부 장관은 피고인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네. 증인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6월경까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실장으로 재임하셨었죠. 네. 네. 이 항은 조금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사망입니다. 증인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저는 2024년 12월 3일 10시에 한 10몇 분경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 정진석 비서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그 무렵에 집무실에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당시에 집무실에 누가 있었고 분위기는 어땠나요? 당시 집무실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혼자 계셨고 집무실에는 이제 저하고 일부 수석들 몇 명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그 무렵에 들어가셔가지고 처음 계엄 이야기를 들으신 거네요? 네. 네. 정진석 비서장한테 왜 저희들을 소집했느냐라고 문의하니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시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됐네. 말로. 그 집무실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지 그냥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집무실을 대통령을 뵈러 갔는데 대통령님은 안 계셨고 비서실장 혼자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석들과 함께 들어가서 무슨 연유로 지금 비상소집이 되었느냐를 하니까 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 무슨 이유로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십니까? 뭐 이런 정도의 초기 그 상황 파악의 의견을 주고받았고 가득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어디 계시냐니까 요 옆방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계신다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복도 2항으로 다시 올라가서 복도 CCTV 22시 09분 42초부터 그 CCTV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지금 시야에 지금 요 화면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조금 그래도 감을 조금 돌려. 네. 22시 09분. 그러니까 증인은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집무실로 와라 해서 집무실로 갔더니 대통령은 안 계셨고 대통령은 그때 대접견실에 계셨고 그 비상계엄 얘기는 정진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네요. 네,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이 저희 보고 오라고 그런 게 아니고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다고 저희들이 그날 21시 20분경에 전달을 받고 저는 한 밤 10시경에 좀 넘어서 22시 넘어서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는데 그 대접견실 맞은편에도 소접견실이라고 있습니다. 대기실에.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수석 중에 한 명이 한 10여 분 지났는데 이럴 게 아니라 무슨 상황이 있는지 파악하러 보러 갑시다라고 해서 대통령실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집무실로. 그러면 비서진 전체가 그 10시 전후로 해서 이제 계엄 선포 계획을 파악하셨던 것이고 그 전에는 어떠한 징후도 없었던 것이 맞습니까? 비서진 10시 입장에서. 전후도 아니고요. 10시까지 있다가 10시 한 10 몇 분 저게 12부로 나오는데 네. 그때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비로소 비실장으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알았던 겁니다. 그전에 전혀 몰랐습니다. 네. 6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은 그러면 어디서 듣게 되신 건가요? 집무실인가요? 아니면 대접견실에서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뭐 듣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아니요, 이제 국무회의를 끝나고 네. 대통령께서 그것을 브리핑하러 내려가시기 전에 그 대통령 집무실하고 이제 대접견 사이에 쪽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대통령 집무실로 대통령이 들어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때 이제 저희들이 정진석 실장이 먼저 계엄 선포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렸고 저와 수석들도 말렸는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거절을 하시고 내려가신 겁니다. 그때 알았으니까 그게 한 22시 한 20 몇 분 그 국무회의 끝나고 난 뒤니까 그 시간 어간일 겁니다. 6항 뒷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그날 그 12월 3일 뭐 10시 넘으셔서 그 이후에 계엄 선포 후에 군과 경찰이 국회 등 특정 기관에 나간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 또는 계엄 선포에 따른 어떠한 향후에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했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없습니다. 7항입니다.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뭐 단전단수라는 뭐 단어나 언론사 등을 언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접견실 내부 CCTV 22시 14분 7분부터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22시 23분 32초) 무렵 좀 재생. 마우스가 안 먹어요? 죄송한데 마우스가 패드가 없어서. 예, 여기. 대통령실 그 집무실과 대접견실 사이에 문이 고장이 난 것을 영상에서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고장 난 상황은 혹시 증인 아셨었나요? 저는 모르고 대통령이 대접기실에 계시다고 정진석 비서장이 하길래 아니, 이제 문 고장 나고 여쭤보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 모르십니까? 문이 안에 잠겼다고 정진석 실장이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국무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겼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네. 저 화면을 좀 보시면. 네. 네. 이 부분 보시면 그러니까 22시 23분 32초 무렵에 증인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함께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입실을 하는데, 그러니까 증인은 2022년 22시 09분 무렵에 집무실로 들어간 후 한 13분 동안 집무실에 있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22시 14분 07분경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이동했는데, 이때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언제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증인이 그 대통령이 22시 14분 07분경에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이동을 했는데, 예. 당시 그 대통령이 나와서 대접견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서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증인이 들은 이야기가 있나요? 저는 기억나는 특별히 게 들을 있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증인께 부연해서 여쭙자면은 그 대통령께서 대접견실로 이동하신 시간이 23분이고요. 14분이고요. 증인은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이동하시고 9분 가량 더 집무실에 머물다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먼저 이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먼저 대접견실로 이동을 할 때 증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증인 또는 집무실에 있던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뭐 나는 뭘 하기 위해서 대접견실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기억이 안 나고 저게 접견실을 가시기 전에 뵌 건지 국무회의 끝나고 내려가시게 뵌 건지 좀 기억이 희미한데, 하여튼 계엄을 말렸던 기억은 나는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시황입니다. 증인이 대접견실에 들어왔을 때 국무위원들 분위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통령께서 이제 브리핑하러 내려가시고 국무회의들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저하고 정진석 실장이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매우 침통한 분위기였고, 제가 총리님께 어떻게 된 거냐고 연유를 여쭈보니까 총리님이 제 말에 대답을 안 하시고 경황이 없으셔가지고, 그다음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실장님도 사전에 몰랐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저는 몰랐다 뭐 이런 대화는 오간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22시 24분경 좀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면은 저 대접견실 국무위원들 앞에 종이가 한 장 보이는데요. 혹시 저 문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시는가요? 저 뭐 계엄 선포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3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증인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근거는 그때 문건을 본 기억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게 본 기억 처음 검찰에 진술할 때는 1월 달에 제가 기억을 못했고 그 뒤 특검에 가서 했을 때는 그 기억을 해보니까 이 문의의 계엄 선포문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22시 30분 32초요. 네, 이거는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그 조태용 국정원장, 김주연 민정수석 등과 대접견실에서 퇴실했다가 계엄 선포 후에 대접견실로 들어온 그 시점에 다시 대접견실로 다시 오셨던 거는 기억하시나요? 정확하게 뭐 언제 출입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계엄 선포를 하신 다음에 다시 증인이 대접견실에 오신 거는 기억나세요? 그거는 기억이 하고 그 전에는 제가 대접견실에 간 기억은 없고요. 그 대통령께서 선파로 내려가시고 난 뒤에 대접견실로 간 기억은 납니다. 그때 대접견실로 어떤 경위로 해서 누가 오라고 했나요? 다시 오게 된 이유가 뭔가요? 뭐 특별히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나지 않습니까? 비실장하고 저하고 그냥 가보자 그래서 국무위원들한테 가본 것 같습니다. 네. 증인 그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마치고 이제 대접견실에 왔는데 어떤 뭐 특정 국무위원에게 뭐 이렇게 쪽지 같은 거 이렇게 건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저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쪽지가 아니라 A4 용지 한 장이라도 혹시 건네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가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A4 용지 한 장을 건네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 뭐 기억이 없습니다. 증인이 그 좌석을 보면 지금 그 대접견실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앉아 계신데 조금 멀지만 대통령께서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거든요. 그 쪽지 건네는 건지 다시 보겠습니다. (32분을) 보셨네요. 당시에는 대통령만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대통령 이야기가 뭐 그 저 종이 건네주면서 비슷한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고 증인도 대략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정확하게 그 방향을 보는지는 지금 화면상으로는 모르지만 계속 시선이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는 있거든요. 저런 장면은 기억이 안 나시는가요? 네, 기억이 안 나고 뭐 저 때는 제가 굉장히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서 크게 실망하고 있던 터라 네. 뭐 다른 걸 살필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15항입니다. 증인 22시 42분경에 대접견실에서 퇴실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2시 42분경에 이제 퇴실하시거든요. PC요? 22시 42분경. 잠깐만. 예. 네, 이거 보시면. 퇴실. 퇴실? 아, 예, 예.
나가시죠 지금. 네. 저 때 대통령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은 나시나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뭐 단전단수 등을 언급하거나 뭐 어떤 다른 지시를 하는 것을 보거나 기억나는 게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다음 22시 52분 24초경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그 대접견실에서 증인이 피고인과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 있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한 2분 딱 2분 정확히 2분 가까이 계시다가 퇴실을 하시거든요. 22시 52분 43초경에 그 이기정 비서관이 나가면 이제 증인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가고 증인이 들어오는데 저 앉아 계시죠 지금? 저기 증인이 앉아 계시죠? 네. 한 2분 정도 있을 때 저 상황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는 뭐 이야기나 대화가 있는가요? 저는 저 장면 자체가 기억이 안 났는데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보니까 대통령께서 저와 김태호 차장을 대통령실에 호출을 해서 잠깐 들어가서 기다리느라고 대기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더라고요. 어떤 대화를 구체적으로 나눈 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대화가 없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통상 접견실에 있다가 대통령이 호출하면 다시 이 복도 바깥으로 나와서 주출입구로 네, 쪽문을 이용하지는 않나요? 쪽문은 대통령께서만 이용하시고 저희 특별한 경우고 앞에 있는 복도에 있는 원래가 건물을 통해서 그쪽으로. 대통령 뵈러 갑니다. 네. 혹시 그 앉아서 2분 동안 있는 동안에 한덕수 총리와 피고인 간의 대화 중에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이야기를 혹시 듣거나 했던 기억은 없습니까? 그런 기억 전혀 없습니다. 저는 네, 19금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안 물어보고 다른 변호인들은 주신 문은 다 하신 건가요? 예. 공사님 반대 네. 질문하시죠. 예. 예, 실장님 내란 특검의 정기훈 검사라고 합니다. 제가 실장님께 증인이라고 호칭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쪽 준비된 신문 사항에 앞서서 저희 쪽 준비된 신문 사항 1항, 2항, 3항, 4항까지 모두 생략하고 실장님께서 이제 방금 변호인들께서 주신 문 할 때 대접견실에 22시 24분경 오셨을 때 실장님이 앉으신 자리에는 특별한 문건이 없는데 그냥 옆자리에 있는 문건 한번 가져와서 잠깐 보고 내려놓으시지 않습니까? 이 문건이 계엄 선포문이었던 걸로 기억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실장님께서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에 잠깐 계실 때, 그러니까 이제 도착하셔가지고 대통령 집무실 가셔서 대접견실 나오기 전에 약 한 11분 정도 14분 정도 대접견실 계신 집무실 계신 것 같은데, 그 대통령 집무실에 계시면서는 혹시 탁자 위에 문건 같은 거 본 기억 혹시 있으십니까?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문서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실장님께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뭐 집무실이나 이런 데서 뭐 문건 본 기억 없다고 이제 증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안 본 기억 있으십니까? 아니면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없었던 것 같으신 겁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좀 어려운데 맞습니까? 하여튼 문건을 본 기억은 예. 그 나중에 기억을 되살린 거는 하여튼 예, 대접견실에서 예. 그거는 내용도 기억이 납니다. 3개항으로 이루어진 계엄 선포문이었습니다. 예, 매달 예. 매출부라고 예. 마지막에 예. 계엄 사령관은 뭐 박안수. 예. 그래서 그 나중에 기억을 떠올렸고 나머지 문건은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날 통째로. 기억을 떠올려 보셔도 대접견실에서는 계엄 선포를 본 기억은 나시지만 네. 집무실에서는 뭐 특별한 문건 같은 걸 본 기억은 전혀 없으시다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이제
실장님께서 그 대통령께서 다시 부르셔가지고 잠깐 대접견실에서 한 2분 정도 대기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한덕수 총리님하고 이상민 장관님 간의 대화는 특별하게 기억 안 난다고 하셨었죠. 네. 혹시 뭐 CCTV 영상을 보면은 아마 실장님께서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실장님께서 일어나시기 위해서 이제 장관님이 좀 안쪽으로 앉아 계시니까 입구로 나가시려고 이제 장관님 쪽으로 몸을 좀 틀고 일어나실 때 장관님이 자켓에서 서류 같은 걸 좀 꺼내세요. 제가요? 아니요, 장관님께서요. 예, 예. 그런 장면을 보고 난 기억은 기억나시는 건 전혀 없으시죠? 예, 기억 없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대접견실에서 그 총리님하고 피고인 이상민 장관님 간의 대화 말고 실장님께서 총리님이나 이상민 장관과 뭐 대화 나눈 특별한 기억 혹시 있으십니까? 뭐 대화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예. 뭐 그날 저 걱정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은 혹시 했으면 했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있으십니까? 예. 주신문에서 증인이 언제 이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알려져 있기로는 우리 신 실장님이 원래 이제 법무부 장관이셨다. 국방부 장관이셨는데 비상계엄에 반대를 해가지고 이 안보실장으로 가시고 그 비상계엄을 갖다가 뭐 이렇게 계획하고 뭐 이렇게 좀 찬성하고 있는 김용영 처장이 장관으로 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맞는 말인가요? 그 비상계엄이라는 용어는 네. 그 전에 뭐 대통령이 들어본 적은 없고 예. 군이 나서서 비상한 조치를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예. 말씀이 있었던 거는 제가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대하셨던 예, 거죠? 반대를 했고 예.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교체됐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특검에서는 그렇게 그 발표를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반대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인께서는 아마 이제 비상계엄을 갖다가 뭐 제일 늦게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비상적인 조치라든지 비상계엄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미리 알려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참여해야 될 사람보다는 늦게 알았다는 얘기시게 되겠죠. 그 뭐 저만 그랬는지 대통령실 참모 전체를 제가 그 21시 한 20분경에 전체로 대통령께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소집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수석 비서관들 중에서 저만 제일 늦게 아는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전파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중언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대통령께 좀 실망스러운 좀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권리행사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좀 실망스러웠다는 것이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는 뭐 3월 말 지난해 예. 안가 모임 때도 대통령께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7월 달에 강호필 차장이 대통령 수행해서 하와이 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했을 때도 제가 뜻을 분명히 전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대통령 과 그 경호처장이 예. 그냥 술 먹는 과정에서 좀 일시적으로 나온 이야기라고 이렇게 양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계속 있었는데 실제로 계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에 대해서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즉 그 증인께서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시던 동안에 이 국방부 장관은 둘뿐인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주무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에서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증인에 대한 인사조치 이후에 비상계엄을 실제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 때문에 좀 실망스러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뭐 대강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대시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한 가지만 그 증인이 그 CCTV 영상 화면 중에 2시 54분 20초경을 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22시 54분 한 18초부터 증인이 이제 그 지금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셨었다는 한덕수 전 총리와 피고인 간에 이렇게 둘이 있을 때 증인이 거의 뭐 그 3자 이렇게 대면하는 식으로 요 장면 자체가 전혀 기억이 안 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이 영상을 보고서야 기억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는 1월달에 신출했을 때는 저 장면이 기억이 안 났는데 그 뒤로 최근에 특검에 가서 이 영상을 특검에서 보여줬습니다. 기억나느냐? 그래서 가만히 떠올리니까 아 그때 김태호 차장하고 저를 그 23시 좀 못 돼서 대통령께 불러줘서 국제적으로 반응이 어떨 것 같으냐 한문을 하신 기억이 나서 그래서 저 기억을 난다고 제가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냥 백지 상태에서 혹시 증인이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이 둘이 있을 때 남아서 같이 한 2분 정도 뭐 대화를 나눈 거 기억나는지 이렇게 질문을 그냥 받았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셨었다는 건가요? 처음에는 특검에서 제가 와서 저 두 분들과 무슨 대화를 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여주지 않고 CCTV 보여주지 않고요? 아니면 보여주면서 한 것 아,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뒷부분을 모르니까 제가 왜 앉아 있는지 저분들에게 특별한 용무가 있어 갔는지 기억이 좀 못해서 뭐 그날 밤새 굉장히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걱정을 나눈 게 아니겠느냐 추정돼 말씀드렸더니 특검에서 그 뒤에 바로 영상을 보여준 게 제가 저 복도문을 나가서 김태호 차장 늦게 온 김태호 차장과 만나서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영상을 보고서야 모든 기억이 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 화면을 좀 보시면 지금 이 장면이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이야기를 하면 네. 지금 나가면서 또 피고인은 문건을 꺼내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다 나가기 전에 증인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좀 앉아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기 직전. 네네.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뭘 물어봤어요. 물어보거나 뭘 얘기를 하니까 피고인이 이제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관련된 그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근데 저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기억해 보시라는 건 아니고요. 예, 예. 한덕수 총리가 뭔가 얘기를 했고 증인이 완전히 나가기 전에 이제 피고인은 문건을 꺼내니까 적어도 증인이 있는 가운데에서 한 총리가 뭔가를 얘기를 했다는 것이 추측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특검이 의심하는 것처럼 어떤 언론사 뭐 관련된 뭐 그런 예민한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을 것 같고 특별한 상황에 또 예민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증인이 나가기 전에 한 총리가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증인이 완전히 나가기도 전에 피고인은 문건을 꺼내거든요. 그럼 그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꺼낸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인데 그렇게 보이는 영상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가요? 예, 하여튼 근데 기억은 안 나신다는 거죠. 특별한 안 나지만 예민한 이야기 했던 근데 것.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전단수 같은 계엄 선포에 뭐 중요한 액션이 언급됐다면 오랫동안 군 생활을 했던 저는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 뒤로 단전단수 문제가 여러 가지 언론의 회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연상을 했을 텐데 그런 대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기억이 없는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또 한 총리가 피고인에게 혹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것조차도 좀 예민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을 다 지금 뒤늦게 알았는데 그러면 증인 입장에서 그게 날만도 한 얘기 같은데 기억나는 게 지금 전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이 당시에 총리님하고 이상민 장관께서 비상계엄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셨으면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비상계엄 관련한 내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은 특히 이제 실장님의 오랜 군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런 부분을 기억했을 거라고 하시니까 반대로 총리님하고 장관님이 비상계엄이랑 전혀 상관없는 좀 이를테면 동떨어진 좀 한가로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면 이분들은 이 타이밍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고 기억을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만약 계엄과 관계없는 예, 그날 엄중한 사안과 관계없는 예, 이야기했으면 예. 그거 제가 기억을 하고 예, 좀 갸우뚱했긴 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제가 저기에서
뭐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처음에 특검이 예. 김태호 차장과 뒤로 들어가는 그 뒷부분의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는 예. 아 제가 저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제가 스스로 간 것으로 예. 처음에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특검에서 무슨 대화를 했느냐. 그래서 그때 만일 대화를 했다면 예. 대통령께서 잘못된 판단으로 개용을 하셔가지고 정말 큰일 났다. 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느냐를 예. 고민을 서로 나눴을 것이다. 예, 이렇게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예. 특검에서 그 뒤 영상을 보여줘서 예. 아 제가 대통령실에 호출되어 오는 바람 잠깐 예. 대기했구나 이걸 예. 이 기억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만일 대화를 나눴다면 걱정 우려 같은 것을 공유했을 예. 것이라 가능성이 예. 높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즉 대화 내용이 기억나진 않고 추측이지만 이날의 어떤 이 엄중한 상황 또 갑작스러운 상황과 이어지는 어떤 대화였을 것이지만 그렇게 추측하시는 것이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총리님과 장관님만 공유한 아주 특별한 내밀한 이야기였을 것 같지는 않고 네. 반대로 비상계엄과 전혀 무관한 또 다른 사적인 이야기였을 것 같지도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증인이 그날 느끼기에 네. 김용현 장관을 제외하고 다른 그 누구 국무위원이든 뭐 비서진이든 계엄의 그 선포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었는가요? 뭐 전체를 다 솔직히 제가 둘러볼 경황은 없었는데 아마 대부분 다 황망해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김용현 장관을 제외하고 계엄을 논의하거나 찬성한 분은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계엄을 언제 알았느냐 뭐 이런 내용 정도라면 다 그 자리에 와서 알게 된 사람들이니까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증인 입장에서. 예, 그렇고 뭐 제가 그 처음에 대적기실 들어갔을 때도 총리님과 그다음에 최상무 부총리 주로 조태열 장관하고 앞에 있어서 대화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는 연유를 묻는 이런 정도의 취지의 문답은 오갔는데 나머지는 뭐 크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양측 다 물어보셨네. 예. 지금 그날 하여간 여기 뭐 아까 보셨던 영상 관련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본인 거기서 처음에 대적견실 가시고 했던 부분만 조금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증인이 처음에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퇴근하시고 들으셔서 다시 급하게 대통령실로 오신 것 같고 그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조금 그 소접견실 내지는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계속 뭐 아무런 진행이 없어서 거기 모여 있는 수석비서관들끼리 한번 집무실에 들어가서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자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가요? 네, 네. 그리고 그때까지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계엄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인가요? 네, 그렇고 저는 먼저 들어와 있던 1차장하고 아마 트럼프 당선인 청에서 만나러 날짜를 대통령께 보내준 모양이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가능성을 보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뭐 아무런 지시가 없어서 그럼 한번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거기 있던 뭐 수석 비서관들이나 차장들끼리 그 대통령 집무실로 일단 들어가 보신 네, 거예요? 네. 그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셨을 때 혹시 그때 누구 그 안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저는 정진석 비서장이 혼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실장한테 계엄을 대통령께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인은 그렇게 해서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은 없고 본인 기억에는 정진석 실장만 그 집무실에 계셨고 네, 네.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건 특별히 기억나시는 분은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현 자리에서 정진석 실장으로부터 대통령이 지금 계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이동하셨거나 사건이 진행이 됐어요? 그 기간 동안 이제 그 뒤로는 뭐 사실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정진석 실장이 좀 먼저 들어와서 대통령께 말리고 뭐 이랬던 과정을 저희한테 설명을 했고 대통령은 어디 계시냐니까 이제 국무회의 준비하러 대적교실에 가 계신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따가 그러면 같이 그 정진석 실장하고 같이 대접견실로 이동을 하신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동을 하셨.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약간 쪽문 같은 네, 네. 중간문으로 직접 들어오셨던데 네. 그렇게 대접견실에 들어왔을 때 보면 이미 이제 장관들이 일부 좀 모여 있었던 것 같고 그때 그러면 본인이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그 국무회의나 이런 게 어쨌거나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 중이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다 끝나고 이미 대통령께서는 끝나 있었어요? 이미 2층에 브리핑룸으로 가시고 난 뒤에 그때서야 문이 개방됐습니다. 그 전에 안쪽에 누가 문을 잠고 나서 그 저 비일장이 못 들어간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문이 개방이 돼서 저하고 비서실장하고 일부 수석들, 뭐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국무회의장 입장을 해서 강요들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이제 강요들이 다 약간 황망해하는 그런 네, 네. 상황이고 분위기도 되게 침통하고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있다가 그러면 대통령이 그 대접견실로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그건 브리핑 기억나세요? 끝나고 다시 올라오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면 기존에 모여있던 국무위원들이 다 같이 모여 있으면서 뭐 걱정을 하고 그러고 있었던 상황인가요? 예, 예. 그러면 고 대통령 오기 전까지 혹시 국무위원들이 나눴던 얘기나 뭐 이런 것 중에 기억나시는 부분 있으세요? 그게 이제 저하고 비실장이 앉고 이 안쪽에 총리님하고 그 좌우측에 외교부 장관하고 경제부 총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총리님께 여쭤보니까 총리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뭐 이렇게 머리를 짚으시면서 고민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저한테 실장님도 몰랐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재판을 보니까 경제부총리도 저한테 그 질문을 했다고 이렇게 진술된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있던 사이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조금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회의는 거기에 모이신 분들은 해산했던 것 예, 같은데 예, 예. 그럼 대통령 오시고 나서 그 해산할 때까지 혹시 본인 그 당시에 뭐 대통령이 했던 얘기나 그 주변에서 본인 다른 사람들이 나눴던 얘기나 이런 것들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 아까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제가 제일 대통령 먼 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솔직히 그 장면 그 대통령이 올라오신 그 장면은 기억나는데 구체적인 어떤 대화와 이런 내용은 사실은 제가 잘 기억을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해산을 하고 국무위원들이나 장관들이 이제 한방 이렇게 어수선하게 일어나서 뭐 인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밖을 나갔다가 또 일부는 또 바로 가지를 못하고 또 다시 좀 들어왔다가 하는 장면들이 좀 있거든요. 혹시 그 과정에서 혹시 그때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다가 혹시 뭐 사람들이 뭐가 서명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얘기를 나누면서 좀 우왕좌왕했거나 했던 그런 기억 나시는 거 있으세요? 그 기억은 안 나고 제가 하여튼 소위 대통령 국무회의가 완전히 해산이 되고 난 뒤 제가 제 방으로 갔는지 정진석 비서실장 방으로 갔는지 하여튼 아마 비서실장 방으로 수석들하고 같이 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제 이게 고민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저보고 좀 들어오라 김태호 1차장하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 호출을 받아서 가는 과정에 김태호 차장보다 제가 일찍 도착을 해서 그 대접견실 가서 이상민 장관하고 그 총리님을 뵀던 아까 그 세 명이 앉았던 그 장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양측도 추가로 확인하실 건 없으시죠? 없습니다. 네. 예. 지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2시에 예정됐던 질문신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변호인 요 의견서 내신 거 있으니까 이거 좀 이어서 저희 좀 의견 듣고 기존에 했던 체부하고 조금 정리를 한번 하죠. 요 의견서 내신 거 315조 3호 관련된 부분 의견 간단히 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제3자가 피청구인으로 된 탄핵 심판 절차에서의 증인 신문 조서가 피고인 측의 증거 의견과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3호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증거 능력 부여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찾아본 내용으로는 관련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다른 형사 재판에서의 공범의 증인 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60년대 판례가 있고 2004년도에 2004도 4428인가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들이 그냥 오래전에 그 판결을 그대로 그냥 답습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그 형사소송법 315조 3호를 그냥 그 지금 전문 법칙의 예외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폭넓게 좀 해석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사소송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공판 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가 더 강화되고 있어서 검찰의 피신마저도 이제 내용 부인하면 다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헌재에서도 이 형사소송법 315조 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인지 여부에 대한 심판을 하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근거를 대서 결국은 뭐 조항 자체는 합헌이라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해석을 하는 경우를 합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 심판 절차라는 아주 뭐 특별한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피청구인 측에서 특별히 그 저희랑 관계된 쟁점은 본인하고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반대 신문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인데다가 또 지금 헌재 결정문에서 근거로 세우는 것 중에 하나는 또 그 검사의 반대 신문에 의해서 이제 탄핵이 돼서 공익의 대변으로서 역할이 다 기여가 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제 특별히 신용의 정황적 보장이 된다고 보지만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사실은 그 국회의 어떤 다수 의견에 따라서 탄핵 심판 청구가 이루어진 것 뿐이지 그것이 어떤 실질적인 공익 대변자의 그 반대 신문권의 행사로 그 신용 상태가 정황적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밖에 그 당시 헌재 결정에서 합헌으로 본 부분에서는 주로 다른 형사 재판 절차에서의 증인 신문 조서에 관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해당 재판 절차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전제가 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김용현 증인은 저희 법정 나와서 증언을 전체적으로 거부해서 실질적인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전혀 안 됐었고요. 저희는 사실은 좀 더 일보한다면 다른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공범의 증인 신문 조서도 재판의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어떤 특정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정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하면서도 증거 능력이 부여되는 그런 좀 모순된 합리적이지 못한 그러한 절차 진행이 되는 것조차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그 공범의 증인 신문 조서, 다른 이제 그 법정에서의 증언도 결국은 전문 진술이고 전문 법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되지 않았다면 장래 그러한 조서까지도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공판 중심주의의 이상에 맞지 않겠는가. 하물며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검찰의 피신조차도 지금 증거 능력을 부여해서 그 파면 여부라고 하는 그런 그 결정을 하는 것에 그 효율을 그냥 그 우선시해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라서 그 탄핵 심판 절차에서의 그 증인 신문 조서는 설사 뭐 위증죄라든가 뭐 그런 걸로 담보가 된다 손 치더라도 315조 3호의 서류로 그냥 여과 없이 보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이고요. 최근에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다양한 어떤 그 AI에 의한 그런 그 정보에 의하더라도 그 헌재 탄핵 심판 절차에서의 증인 신문 조서는 그 증거 능력을 그냥 여과 없이 315조 3호를 적용해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김영현의 그 탄핵 심판 절차에서의 증인 신문 조서가 문건을 교부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지만 같은 그 문서라는 취지로 경찰청장에게 준 문서와 행안부 장관을 위해서 마련한 서류가 같은 내용이라는 취지로 일단은 증언이 이루어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 신문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 쟁점이다. 그래서 증거 능력 부여는 좀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설사 증거 능력이 부여된다 손 치더라도 증명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증거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그 인정을 하심에 있어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재판장님 한 가지만 좀 예. 더 부원을 하자면은요.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은 거부를 했지만 뭐 진술서를 아주 간단하게나마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서 그 아까도 그 탄핵 심판 그 기록에 보시면은 그게 좀 애매합니다. 줬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줬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처음에 3명에게 줬다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7장, 8장이요? 딱 그 한 줄짜리가 단데 지금 명시적으로 진술서에는 기재는 본인이 주지 않았다, 교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혹시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신빙성 판단에는 동일한 선상에서 좀 비교를 해주셨으면 한 그런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사님 혹시 이거 관련된 의견 있으세요? 예. 우선 변호사님께서 이 의견서에 쓰신 것처럼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별개이기 때문에 이 직업법관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다른 사건의 공판 조사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인신문 조사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고 특히 헌재법에서 그 탄핵 절차에서는 그 절차상 상당 부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기도 하고 다만 이제 의견서상 그 결과가 파면이라는 것과 형사처벌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좀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파면이라고 하더라도 그 파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결국 그 행위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헌법에 반하여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정도의 파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중하기가 형사 절차에 못지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대신문 관련해서도 피청구인 입장에서 당시에 어떤 장관들에게 어떤 문건을 주었는지 미리 주었는지 여부 등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계엄을 미리 준비하였는지 또는 이것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뭐 일시적인 단기적인 선언적 성격의 계엄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신문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반대신문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것이지 이 부분이 피청구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추후에 별도 의견서로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